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 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이 올라간 후에 비트코인은 결국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이제 6,000불대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을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 결국 S&P 500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S&P 500의 저주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이 S&P 500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에 대해서 잠깐 동안 또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6,248불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고요. 도미넌스는 64.9%로 약간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HSBC에서 자산 토큰화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100억 달러 규모의 종이 기반 3호 발행,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PP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코다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디지털 버전으로 토큰화를 시킨다라는 계획이고요. 아직까지 그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 계획은 없지만은 디지털화되지 않은 자산, 거래소 기반 증권형 토큰, 쪼개질 수 있는 전통 자산들을 토큰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자산 토큰화에 관련된 뉴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전 세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연준의 움직임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 달러 발행액이 5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피터시프는 이에 대해서 연준이 이 비율로 6월달까지 달러를 발행하게 되면 대차 대조표는 10조 달러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의회에서도 돈 더 찍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라고 하죠. 완전히 달러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생각인가 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로저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달러의 가치는 제로가 될 수 있지만 금의 가치는 제로가 될 수가 없다.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가 아니라 금의 가치는 제로가 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좀 흥미로웠었는데 혹시 로저버도 금을 좀 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그 다음에 앤서니 폼플리아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50일도 남지 않았다. 알아서 행동할 것. 역시 폼플리아노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런 위기의 해지 수단으로서 금과 비트코인 둘 다를 언급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피터 브렌트입니다. 그는 금과 같이 비트코인도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놀랍게 했는데요. 언제나 또 비트코인이 빵원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피터 브렌트. 그는 최근에 트윗을 통해서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금이나 비트코인 등은 투자가 아닌 치명적인 상황을 대비한 보험 정책으로 봐야 된다. 보험료는 그 정책이 필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지불하는 것이다. 그러나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보험 소유자는 최악의 시나리오로부터 보호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2,000불 아래까지 갈 것이다. 이 빵원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피터 브렌트가 비트코인 역시 금과 함께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 이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미국 경기 상황이 나빠지면서 비트코인도 계속해서 이제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 블록체인 교육 플랫폼인 너게츠 뉴스의 CEO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지난주에 여러분들도 들으셨다시피 미국인 330만 명, 엄청난 숫자인데요. 실업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실업자들은 현금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관 투자자 또한 마진콜 대응을 하거나 저점 매수 기회를 잡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현금을 비축하고 있는 상태. 주식시장은 현금에,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테더 쪽에 이렇게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미국에 국한되지 않고 지금 전 세계가 그런 식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데 내가 비트코인을 아무리 좋아해도 직장에서 잘려버리면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을 해드렸었던 S&P 500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는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200 주간 이동평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떨어졌다가 9% 반등한 후에 200 주간 이동평균 위로 올라서지 못하게 되자 한마디로 저항이 받고 49% 추가로 떨어졌다라는 것인데요. 엄청난 하락률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은 떨어졌다가 20% 반등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200 주간 이동평균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만약에 다시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저번처럼 크게 떨굴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 49% 지금부터 더 떨어진다 그러면은 완전 아작나게 되는 것이고 S&P 500이 이런 식으로 망가져 버리면은 비트코인 따라서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비트코인이 떨어지게 되면 알트코인들
따라서 삽들고 지하실까지 이제 파고 내려가게 되겠죠. 정말 재수 없으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조시리즈는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연준이 S&P 500 등 미국 증시를 올리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것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암호화폐 투자자분들도 엄청난 대떡락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소식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전체적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로 결제를 하는 비율은 전혀 줄지 않았다라고 코인베이스에서 밝혔다라고 하고요. 이 데이터 분석 업체인 비트인포 차트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 언급 트윗 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강세장 당시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엔 최근에 시총이 빡빡 늘어나고 있는 USDT 테더에 관해서 중국의 완공 캐피털 파트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테더가 실제로 유통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것은 이 고래들이 USDT 테더로 환전을 해가지고 리스크를 해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떡락할 것 같으니까 이제 테더로 몰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테더를 법정화폐로 환전하지 않은 것은 이 고래들이 아무 때나 기회가 됐을 때 빠르게 시장에 돌아오고 싶어함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주식시장으로 치자면은 워렌 버핏이 현금을 대량 들고 이 증시가 바닥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고래들도 테더로 싹 바꿔놓고 암호화폐 시장이 바닥을 칠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사람들이 망했다고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리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역으로 이 시장도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미국의 CFTC 주간 보고서에 따르면은 기관숏 대거 청산되면서 비트코인 상승 가능성, 그러니까 다가오는 한 주에 비트코인이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은 비트코인이 S&P 500 지수 눈치를 살살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것도 함께 저희가 참고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이 이제 어제 급락을 하게 되면서 CME에 새로운 갭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제 6,600불대에 갭이 생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주면서 그 가격대까지 올라가게 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떨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올라오면서 그 갭을 메꾸게 될 것인지 다가오는 한 주에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미국계의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볼 수 있는 크라켄이 이제 그들의 VIP 고객들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VIP라고 하니까 큰손들이겠죠, 아무래도. 자, 이 큰손들의 비트코인 평균 올해 목표가는 22,866불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건 뭐 김칫국을 다발로 이렇게 마시고 있어요. 자, 아무튼 그 반면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810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전고점을 뚫겠지만은 이더리움은 뚫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답을 한 것이고, 지금 현재 시장 심리 같은 경우 44%가 강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아니 이게 무슨 헛소리지? 그 외에 22%는 약세, 34%는 몰라유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성장을 가속화할 요소로는 암호화폐 도입, 비트코인 반감기, 정치적 갈등, 포모, 경제 위기 등이 주를 이뤘다라고 하고요. 암호화폐 산업을 위협하는 요소로는 규제가 1등, 사기 및 해킹이 2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과연 올해 비트코인이 2만 불을 넘을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이 전염병이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고 있지 않아요. 백신이라도 나오면은 역전 드라마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지켜봐야 되겠죠. 이 백신이란 게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임상실험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아직까지 그렇게 전망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2020년. 자, 그러면은 비트코인 분석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트코인이 6,000불대에서 반등하면서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제 6,000불대부터 롱을 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6,000불대에 굉장히 강한 매수벽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이낸스에서 특히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는데요. 당분간 비트코인 6,000달러가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분석가 릴문 람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6,800달러대에서 너무 거칠게 거절을 당했다. 형편없이 얻어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아직도 3,000불대에서 매수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어서는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의 분석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하락하게 된 뒷 배경에는 아담 앤 이브, 이제 여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 패턴이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나오게 되는 것은 아니고 나오려고 이제 폼을 잡고 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비트코인이 만약에 이 아담 앤 이브 패턴에 따라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예측가는 4,900불 정도까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연치 않게도 비트코인 피보나치 비율 0.618짜리가 또 5,000불대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겹치고 있죠. 자, 그러면서 2018년도와 1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비교를 해보면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쌍바닥을 찍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었는데 이 반감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얼마 전에 바닥을 찍었다라고 본다라면은 5,000불대까지 떨어져서 이 추세선대로 따라가가지고 5,000불대까지 떨어져서 이번에도 쌍바닥을 만든 후 상승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5,000불대까지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유력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자, 뭐 이렇게까지 떨어진다라고 한다라면은 이제 또 아다리가 잘 맞아가지고 상승의 길로 접어들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가져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떠한 분석가는 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올라갈 거다. 보시면은 여기는 추세선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7,888불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은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가 난 상황에서 미국 증시를 따라다니고 있는 비트코인, 만약에 과거처럼 S&P 500 지수가 지금부터 추가로 50% 하락을 한다. 그리고 만약에 비트코인도 50% 따라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이 3,000불대를 다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 말대로 5,000불대까지 이제 시원하게 떨어져가지고 쌍바닥 찍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는 것은 어떤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뭐 여러분들께서도 바라시는 그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여러가지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시고 차분하게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내외적으로 현재 하루가 멀다 하고 큰 사건들이 터지고 있는 이런 상황,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비트코인이 살아남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또 자료를 모아왔지 않습니까? 도움이 되셨다거나 그래 좀 이거 좀 쓸만했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시청료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광고 영상 시청 마지막까지 꼭 여러분들께 영상 재생 부탁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편만이라도 그렇게 해주신다라면은 여러분들의 힘이 모여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유튜브 채널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행복하고 안전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